전체 집합에 대한 세 부분 집합 A, B, C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나게 되면 최대 8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집합은 1, 4, 6, 7의 합이 되고 B와 C의 교집합은 5와 7이 되고요. A, B, C의 교집합은 7이 되겠죠. A에 대한 B의 차집합은 1과 6의 합이 되고 B의 여집합은 B집합을 제외한 나머지니까 1, 3, 6, 8의 합이 됩니다. A, B, C의 합집합의 전체 여집합은 당연히 8이 되겠죠. 여기서 A, B, C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을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데요. 먼저 A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1, 4, 6, 7의 합이고 B집합은 2, 4, 5, 7의 합이고 C집합은 3, 5, 6, 7의 합입니다. 여기서 A, B의 교집합인 4와 7을 빼주고 B와 C의 교집합인 5와 7을 빼주고 C와 A의 교집합인 6과 7을 빼주면 1, 2, 3, 4, 5, 6 그리고 마지막 7은 A, B, C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한 번 더해주면 공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번 A, B, C의 원소의 개수와 교집합들의 원소의 개수 그리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주어졌을 때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일단 먼저 공식에서부터 우리가 A, B, C의 합집합과 A, B, C의 교집합의 위치를 바꾸어서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값들을 그대로 이 공식에다 넣어서 계산만 해주면 바로 A, B, C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5개가 됩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A, B, C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렇다면 우리가 공식을 외우고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A집합, B집합, C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한 번씩 빼주고 마지막 A, B, C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인 3개는 더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 개수는 20개가 됩니다. 문제를 풀어보고 이어서 보세요. XYZ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네요. 그렇다면 공식을 이용해서 풀면 되는데 XYZ의 개수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 XY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인 9개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2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X와 Z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도 2개가 되겠죠. 그런데 Y와 Z는 서로소입니다. 서로소라고 하는 것은 Y와 Z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뜻이므로 원소의 개수는 0개가 되죠. 그러면 X, Y, Z의 교집합도 당연히 0개가 됩니다. 이렇게 X집합, Y집합, Z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구해낸 값들을 공식에다 그대로 대입해서 더해서 계산을 해주면 바로 X, Y, Z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4개가 됩니다. 전체 집합에 대한 세 부분 집합 A, B, C에 대하여 다음 A, B, C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을 구하면 문제를 풀어보고 이어서 보세요. 문제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통해서 A,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A,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20개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공식을 이용해 6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B와 C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5개를 구할 수 있고 C와 A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6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A, B, C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을 물어봤는데요. 이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통해서 각각의 값을 대입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A, B, C의 원소의 개수와 그 다음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현재 알고 있기 때문에 A, B, C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A, B, C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과 연동되게 됩니다. 여기서 A, B, C의 교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A, B의 교집합과 B와 C의 교집합과 C와 A의 교집합이 되기 때문에 최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B와 C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5개가 최대값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최대값은 27개가 됩니다.
복잡한 문제를 풀 때 벤 다이어그램은 지도와 같습니다. 먼저 문제에서 A와 C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8개, 이는 비읍 더하기 시옷에 해당되고요. A, B, C의 교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시옷에 해당되겠죠. 원소의 개수가 4개니까 당연히 비읍의 영역의 원소의 개수 4개가 됩니다. 자,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결국 B집합에 대하여 C와 A의 합집합의 차집합을 구했는데 결과적으로 B집합에서 다음과 같이 빗금친 부분, 즉 교집합의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가 되므로 그 나머지 영역은 바로 니은이 됩니다. 이 니은의 최소값을 지금 물어봤으니까 현재상에서 바로 리을과 미음의 개수가 최대가 됐을 때 니은의 값이 최소가 되면 우리가 일단 알 수가 있겠네요. 비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니은 더하기 리을 더하기 미음 더하기 4는 17개. 따라서 이 니은이라고 하는 것은 13- 리을 더하기 미음. 자, 이 리을과 미음은 문제에서 A집합과 그리고 C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16개, 11개로 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기역 더하기 리을은 8개가 될 수 있고요. 디귿 더하기 미음은 11개에서 8개를 빼니까 3개가 되겠죠. 따라서 리을은 0개에서 8개 사이, 미음은 0개에서 3개 사이의 원소의 개수를 가질 수 있다는 범위를 갖게 됩니다. 리을 더하기 미음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11이 됩니다. 따라서 최대값 11이었을 때 니은의 최소값 바로 2가 됩니다. 1학년 144명 학생을 대상으로 음악미술 체육 과목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더니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이 전체의 72명, 미술을 좋아하는 학생이 전체의 54명, 체육을 좋아하는 학생이 전체의 68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한 과목만 좋아하는 학생이 전체의 9분의 4, 세 과목 모두를 좋아하는 학생이 전체의 24분의 5이고 모두 좋아하지 않는 학생이 18명이었다. 이때 두 과목만 좋아하는 학생 수를 구하시오. 문제가 길지만 차근차근히 하나씩 정리하다 보면 정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전체 집합에 대하여 세 과목을 집합 A, B, C 그리고 그것의 원소의 개수를 72명, 54명, 68명으로 놓고 이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고요. 먼저 한 과목만 좋아하는 학생은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1, 2, 3에 합의되고 그 인원수는 64명이 됩니다. 세 과목을 모두 좋아하는 학생은 벤 다이어그램에서 7 영역에 해당되고요. 그 인원수는 30명이 되겠죠. 그리고 모두 좋아하지 않는 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벤 다이어그램에서 8번 영역에 해당되고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본 두 과목만 좋아하는 학생 수 그러면 4, 5, 6의 합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는 A, B, C의 합집합에서 1, 2, 3과 7의 합을 빼주기만 하면 되고요. 먼저 A, B, C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전체 집합에서 8번 영역인 18명을 뺀 값이 되고 거기서 1, 2, 3, 7 영역에 해당되는 수 64와 30을 뺀 값 32명이 됩니다.